예. 바로 들어가는 거요?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애와 차별, 그리고 정치 참여의 장벽입니다. 하지만 그 장벽을 직접 넘어서 정치와 정책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치 참여 문제를 얘기해 보기 위해 두 분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협회 위원장이시자 장애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계신 서미화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체육 봉사활동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김현덕 전국장애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경기도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께서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미화 의원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장애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미화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현덕 위원장님께서도 소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위원장이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김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출마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좀 소개를 좀, 왜 출마를 하셨는지 소개를 좀 더 해주십시오. 네. 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며 봉사와 복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도 느꼈고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나 민간의 봉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도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현장의 어려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시작된 고민이 이제는 정책의 영역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요. 뭐 두 분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 우리 서미화 의원님께서는 많이 알려져서 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서미화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방금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국장애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이신데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지역에서 저도 전남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계속 했던 당사자였거든요. 당사자 예. 시각장애인인데 2022년도부터 지하철 역사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에 대한 그 장애인들의 그 집회 시위를 통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부터 소리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하철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시민들과 장애인을 갈라쳤고 또 그렇게 되면서 시민들이 정말 양극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장애인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갈라치고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나 거대 정당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관심했다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정치가 해결을 하면서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어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정치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었고요.
나라도 가서 이걸 꼭 해결해야 되겠다. 예. 가서 정말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입법하고 정책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도전을 했어요. 될까 싶었는데 된 겁니다. 아, 근데 도전해서 됐잖아요. 네, 됐습니다. 좀 정치를 네. 통해서 꼭 바꾸고 네. 싶은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는데 네.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꿔진 거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2년 가까이 돼가고 1년 반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걸 전면 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라고 해가지고 22대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어요. 24년 5월 31일 아침 9시 유사까지 제가 일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동기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정말 국회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편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그게 국토위소관이거든요. 예. 구체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 그래요. 이유가 윤석열 때문입니다. 1호 법안도 네. 아직 제대로 안 되고 네, 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답답하겠습니다. 인지해야죠. 예. 2년 내내 윤석열하고 싸우느라고 나는 이제 이동권 보장법으로 왔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개엄을 해가지고 담 넘고 싸우고 막 탄핵하고 이제 그것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림 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이제 2년 5월 31일이면 딱 만 2년이 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사선 결단하고 작심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복지위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법안 소위에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상반기 중에 본회의까지 문턱을 넘기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덕 지금 전국 장애인위원회 네. 수석부위원장님. 네네. 예, 정치하면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정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출마 예정자시잖아요. 네네네. 그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또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뭘 바꾸실지 바꾸고 싶은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의 경험이 이제는 제도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명함 한 장 이렇게 전달하는 문제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옮겨가기가 힘들어서 명함을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보충이 안 되면 참 장애 당사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한 제가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럴 때마다 저한테 반문하는 그런 말들이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해?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분들에게 전달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후보님은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과연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연 비장애인들이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고 그것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입어보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손미아 의원께서는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1호 법안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때문에 아직 진척이 없어가지고 매우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윤석열이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어떤 법안 말고 다른 어떤 활동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거요? 예. 뭐 지금 제가 당에서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당의 지방선거 기획단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김현덕
그 후보님 정말 어렵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공정하게 이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면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선거 제도에 진입을 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 노력을 제가 하면서 이제 가산점을 높이고 또 없었던 심사에서의 가산점을 만들고, 그래서 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은 30%, 경증장애인은 10%, 또 경선에서 중증장애인 30% 이것을 만드는 역할을 지난 연말에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정이 돼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김현덕 부위원장님은 비례 공천 서류를 내시고 이제 지금 도전 중인데, 올해부터 민주당이 광역 비례를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1인 1표제 하면서 전당원 투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또 엄청난 장벽인 거예요. 그렇죠. 당원도 많고 언제 다 만날 것이요,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한 경쟁해줘야 된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뭐 6번까지 된다. 그러면 당선권 안에 1번이나 2번이나 이 번호를 장애인 주겠다 해가지고 장애인 후보들끼리 경선을 시켜달라. 이걸 지금 오늘까지 수시도당 위원장들 계속 만나고 있고, 제가 중앙당 내일 또 사무총장이 만납니다. 이제 막 해보니까 지방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중앙당에서 무엇을 내려줘야 된다고 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중앙당에서 제한 경쟁하라고 공문이 한 차례 갔습니다. 근데 강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일 또 다시 만나서 그걸 해야 돼. 말씀할 거고, 또 장애계 선거연대 조직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민주당은 적어도 장애계에서는 5% 의무 공천을 말하고 있어요.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근데 사실 후보가 없어, 5%가. 그래서 나는 출마한 사람은 다 의무 공천 해줘라.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고 통과되신 후보들은 다 의무 공천해도 당선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 의무 공천에서 3%가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그래서 그런 말을 지금 중앙당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막 틈만 나면 쇼츠 만들어서 막 정청래 대표님한테도 보내고 사무총장한테도 보내고, 또 만나면 쇼츠 봤냐고 좀 보라고 하면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덕 지금 수석 부위원장님. 이제 출마한 데가 경기도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비례대표. 네. 수원시의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출마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네. 예. 근데 지금 뭐 서미아 의원께서 이 장애 그 출마자들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많이 지금 뛰고 계신다는 거 많이 좀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쾌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또 밝히셨잖아요. 서미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위에 그 부분에 더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 그 정치권에는 장애인 대표성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할당제나 또 이제 그 청년 할당제가 있듯이 정당에는 이제 비례대표 할당제를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이제 서미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천율을 5% 이내에서 좀 만들어 달라고 저도 주장하는 그런 바이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도 비례에 출마하려는 장애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금 중앙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련돼서 이야기도 좀 나눴고, 아직 뭐 제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후보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뭐 누가 들어가든지 이 정치 참여에 그 선도 역할을 좀 경기도에서 해보자, 이런 그 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 뭐 아직 굉장히 적죠, 많지 않죠.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장애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회가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근데 우리 민주당이 이제 장애 당사자성을 갖고 장애인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입성한 사람은 저뿐이고요.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서영석 의원님, 이제 경기도에 계시고,
그런데 국힘당은 비례만 해서 장애인이 3명이 계십니다. 김혜지, 최보윤, 이소희 이번에 들어오신 비례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국힘당보다 못하면 썩었어요. 썩었어요. 네, 썩었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그 민주당이 서민을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 국민 다수의 어떤 입장에 있으면서도 소수자들을 정말 챙기고 대변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과 소명이 갖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더 좀 세심한 이런 그 관심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당대표 선거할 때 작년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 박찬대 대표님한테 민주당의 장애인국을 만들어달라. 난 장애인국 만든 사람 찍을 것이요. 그렇게 했더니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정당 정치 역사상 민주당 안에 장애인국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무자,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이제 이렇게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아까 금방 김현덕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여성은 몇 % 할당이 딱 지정돼 있는데 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장애인국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국이나 청년국은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절차와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져 왔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국 자체가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당 안에서. 네, 그렇죠.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실무 체계를 일단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지금 계속 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의 가장 대표적으로 취약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만들어가고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부도 괴롭히고 막.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네네. 지금 그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를 할 때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니까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험상 요즘 활동할 때도 많은 장벽이 있을 텐데 뭐가 장벽이어서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개선점까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제 그 장애 당사자들이 이 나라에 살 때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그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동하는 데의 불편함, 또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그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권리당원들 만나는 자체도 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에서 제도화돼서 우리 그 장애인 정치 참여를 많이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장벽이에요. 사실 일체 타고 가려면 도로 턱 하나, 계단 하나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명함을 줄 때 비장애인이 1시간에 100장 뿌린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10장도 못 뿌려. 못 뿌리죠. 턱이 다 장벽입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운동하면 선거 차도 못 타. 리프트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어떤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턱이라든지 이런 벽이 있는 부분에 문제 말고 지방선거 구조에서 장애인 후보들이 정치에 진입하기 충분하지 않은 환경, 어떤 그런 현실적인 활동 말고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들한테 어떤 몇 프로 할당을 주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이런 맞습니다. 어떤 환경 어떻게 해야 충분한 환경이 될지 좀 우리 서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정당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정 자체에서 장애인을 진입할 수 있는 당 안에서의 규칙을 정해줘야 된다.
이제 이 주장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할당제 이게 딱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원 개정, 당규 개정 이런 과정들이 쭉 이제 요구하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는 상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장애인들은 너무 소수인 거예요. 수가 작아. 근데 선거는 똑같이 너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계에서 그 목소리를 최대한 규합해서 크게 내면서 당규나 당원, 그 다음에 입법까지도 사실 그 바꿔줘야 되는 제도적인 어떤 개편을 통해서 진입 경로를 한쪽 트랙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경쟁하게 해버리는 게 공정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차별적인 구조에서 경쟁시켜버리니까 경쟁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게 너무 뻔해. 그러니까 아예 후보들이 도전조차 안 합니다. 없습니다. 후보가.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명원님 말씀에 국민의힘은 장애인 의원이 3분이나 있고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분뿐이 없다. 예, 민주당이 그 부분에 지금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고 과연 민주당에는 그 장애인 국회의원이 몇 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명원님? 국민의힘 3명이니까. 아니 우리 전 국민의 이제 5% 정도가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럼 5%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5%는 돼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300명 중에 5%면 15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15명이 여야로 쫙 쪼개지니까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 5명에서 7명은 아니 10명 있어야지. 그거보다 내가 쫄아가지고 10명은 저희의 욕심이고. 거대 정당이니까. 아니 근데 세상에 혼자 하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난 집권 여당이 아니고 집권 야당이요. 그 속에서 혼자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동조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지만 당사자가 내는 목소리는 그 깊이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있는 것만으로 휠체어 들어보세요. 턱턱 다 없애 알아서. 진짜 장양수군이 17대 들어오니까 그때서 장애인 화장실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진입이 그 역할과 책임성에 있어서는 이 비장애인 분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도 다릅니다. 그래서 당사자 참여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전국 장애인이 약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서미화님 보시기에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 어떤 받을 권리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나라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안 봅니다. 보호 대상. 그러니까 굉장히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체계도 굉장히 시설 중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호해주고 좀 서비스 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한 입법 중에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법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네. 장애인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유형이든 정도를 가졌든 중증이든 경증이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국가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주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이게 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은 경쟁에서 제약이 있고 정상인과 경쟁이 좀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뒤에 처지고 명함 한 장을 돌려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렇죠. 딱 정해서 몫을 쥐어야 될 것 같다. 나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딱 몫을 정해놓고 이 몫 안에서 우리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하게 붙여줘야지.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할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딱 몫을 정해줘서 1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 꼭 해야 돼. 하면
공천할 거 아닙니까? 그 경기도 도 비례에 네. 딱 한 명이라도 장애인 몫이 있습니까? 우리 제가 방금 시도당 위원장님 뵙고 왔는데요. 네. 경기도는 지금까지 당선권에는 한 명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시는 한 말씀을. 명? 네. 그러니까 한 6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나요? 경기도가 비례가. 비례가 지금 이제 전체 현재는 여야 합쳐서 15명이고요. 민주당이. 민주당은 이제 7명이 아. 현재 비례대표로 있고 네. 국민의힘이 8명입니다. 그래서 와. 15명. 근데 이번에는 더 될 수도 민주당이 있겠다. 한 14명 되고 국민의힘 한 명뿐이 안 되고 하여튼 지금 현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검증도 안 되고 바로 지방선거 했잖아. 네. 뭣도 모르고 막 찍어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14명. 국민의힘 한 명 정도. 그래서 제가 꼭 경기도의 비례공천에 장애인을 당선권 안에 넣어달라 금방 네. 요청드렸고요. 네. 드시면 우리 위원장님, 네. 김민덕 위원장님이 이제 당선권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예, 어떻게 정치가 변해야 장애인 정치가 더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예, 장애인의 정치 참여 이 부분에 먼저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우리 서미아 의원님은 많이 지금 연구하고 활동하고 요구하고 계시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저는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출마 기회를 늘리는 것보다는 제도적 구조적으로 장벽을 제거하는 정치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정당 공천 과정에서 장애인 할당제, 즉 쿼터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장애인 후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네, 잠깐요.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네네. 뭐 선관위에서 하든 정부에서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어떤 네네. 차량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줘야 된다 이 주장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더 네. 추가로 더 해주세요. 네네.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이제 장애인들이 정치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정치 교육하고 리더 양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사전에 미리 공부하고 정치란 어떤 것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만 또 선뜻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장애인이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로 변해야 된다. 그래야만 장애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넓고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서명 의원님. 네. 이 장애인들이 지금 아까 5% 정도 됐다는데 일반인과 장애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좀 그 부분에 좀 일반인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몫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덕 위원장님 뭐 할당제 지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정치 지금 할 때마다 그 막 뭡니까? 당사자들이 싸워서 막 치고 들어와서 겨우 되는 케이스. 그렇지 않는 데는 아예 후보자가 없고. 제가 방금 대전 위원장님도 뵙고 왔더니 없답니다, 후보가. 비례 후보가 없답니다, 대전에. 아예 대전. 도전을 한 장애인 비례 후보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정확하게 몫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조건에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도전해야 네, 안 되니까. 네, 아예 네. 처음부터 그렇죠. 포기해버리지. 네. 포기하는 너무 우리 김현덕 그렇죠. 네. 위원장님은 정말 용기가 있으시고 대단하신 거죠. 특히 진짜 휠체어 이용 중증 장애인 분들은 진짜 한 발 한 발이 다 벽입니다. 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출마 선언하고 활동하고 지금 의왕에 가서도 그때 뵀잖아요. 네, 의왕에서 네, 나 처음 뵈고 네, 명함도 그러셨구나. 주고받았는데 네, 네. 우리 김현덕 수석부위원장님은 장애인 복지, 체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경험이 현실 정치의 어떤 강점으로 된다고 나는 이렇게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떤 또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위한 정책도 많이 또 법안도 발의하고 이행도 되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37년 동안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꾸고 개선하려면 직접 내가 정치를 참여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은 개선하는데 동의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얻은 그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노력하고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많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했는데 활동하면서 좀 매우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상당히 어떤 응원을 하고 또 격려를 해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좋은 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경험 선거운동 하시면서 네. 응원하시는 분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주로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장애는 정치하고 그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세심하게 장애인들이 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응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37년간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아마 후보님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김영배 의원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셨잖아요. 여기 네. 오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최초로 만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님이 최초시겠죠.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뭔가 비장애 국회의원 중에 최초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장애인이니까 예. 그리고 저는 당사자였고 같이 하다가 국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비장애인 국회의원 중에 최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네. 그래서 그 김영희 네. 의원과 함께 지금 장애인 이동권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지금 알고 네, 네. 있습니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권 정책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이 이동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권리 중에 또 기본권이거든요. 이동을 해야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회 활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이 묶여버리니까 집에 우리 쉬운 말로 집구석에 그냥 갇혀 있거나 어디 시설에 갇혀 있거나 그리고 마치 장애인한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래 지금 수준이 장애인 이동권의 우리나라 그 교통 환경 자체가 너무 취약합니다.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버스에 100% 대피차를 다 저상버스로 도입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30% 이하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뭐 10% 이하에 해당하고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뭐 단 한 대도 없는 수준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 해가지고 장애인 그 이동을 주류로 하는 리프트 장착 차량이 있는데 네.
이게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럼 잘 된 데도 있고 잘 된 데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도시일수록 좀 더 낫습니다. 서울이나 강역 이런 데는. 그런데 그 도농을 끼고 있는 뭐 전남, 뭐 경기도도 겨우 최근에 통합 콜센터가 생겼고요. 예.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이면 경기도 뭐 수원 안 간다게요. 왜냐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예산 준데 왜 수원을 가? 안양만 움직여. 안양만 움직이지.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통합이 돼서 이제 경기도 광역 단위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이제 2015년부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을 이렇게 통합콜로 다녔고, 통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지방마다 차이가 많아버리고 이제 법률은 광역을 넘도록 해놨는데 또 이것이 너무 웃긴 게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이 리프트 차량이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 타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약자는 휠체어 장애인만 포함된 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 아동, 임산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거기다 열어버려가지고 대기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콜택시 한번 타려면 2시간 기다리고 최대 12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이상은 리프트는 뭐 아동이나 이런 어떤 활동하는데 부축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는 분은 그냥 일반 택시 타도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죠. 리프트 차량에다 그걸 서면이 그 네.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카카오 택시 평균 6초면 와요. 6초면. 예. 우리 장애인들은 평균 2시간 기다려야 돼. 한장하재 이러면 쓰겠냐고.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약자에 대한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은 완전히 후진국 수준입니다. 후진국 수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요. 근데 저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네. 장애이잖아요. 팔이. 네. 근데 좀 한번 좀 제안 좀 해보시죠. 화끈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 프레스에다가 저 손 들어가서 지금 손이 좀 이렇잖아요. 장애인이 또 장애인도 뭐 동병상련이라고 잘 보살필 텐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재명 정부 바뀐 뒤로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예.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TF 구성해가지고 논의 중입니다. 근데 네. 그 국무회의 어제도 내가 쭉 봤거든요. 네. 재밌게 잘해요. 재밌게 하는데 네. 장애인 얘기는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따지고 왜 그 리프트 차량을 그렇게 일반 사람도 태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시시콜콜 다 저를 좀 국토부 장관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국무회의 좀 가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련인가요? 그 국토부입니다. 부분에? 교통이기 그러면 국토부 때문에. 장관을 장애인으로 임명을 해달라.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놀라시겠는데요? 대통령은 네. 저기 X 댓글이나 네, 네. 특히나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네. 거 꼭 챙겨봐요. 좀 네,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꼭 돼야 됩니다. 예, 네. 꼭 되면 좋겠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장애 당사자로서 지금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 네. 아까 지금 말씀은 교통만 얘기했잖아요. 네. 다른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또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동을 못하는데 제대로 되겠어. 그것이 내가 아까 기본권 중에 이동권이 그리고 자립생활 권리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우리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 살게 네. 자립생활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권리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탈시설 권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는 어려울 때 우리가 전쟁 나고 해갖고 국가가 채택한 것이 그냥 한꺼번에 저 산 좋고 물 좋은 깊은 산골짜기에
지역에 나오지 말고 그냥 불황인처럼 막 이렇게 막 모아놓은 이런 것이 지금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색동원 사건 들으셨을 거예요, 대표님께서. 강화에서 생긴 색동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19명이 전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심층 조사에서 지금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부 통계에 보면 2019년부터 24년 통계에서 그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던 학대 사건이 1,7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연간 257건입니다. 근데 장애인 시설이 252개밖에 안 돼.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런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근데 조건이 장애인은 피해를 입어도 시설에 계신 분들이 되게 중증이기 때문에 나 이런 피해 입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이런 학대 사건이 있을 걸로 추정하는데 이런 분들이 적어도 선택을 해서 지역사회에 나오겠다 하면 국가가 나서서 주거 공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이제 자립생활,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거든요.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본법이 최근에 권리보장법에 탈시설이라는 정의를 넣어가지고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4월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 너무 많이 하셨네. 저기도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위안부 법안. 그렇습니다. 그 법은 이제 통과돼서 제가 그거 통과해서 먼저 생각난 게 우리 서미화님 이거 많이 챙겨줬는데 통과해서 그 법안 발의하고 소녀상 건드리면 안 되게끔.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지금 서미화원이 보는 각도와 또 김현덕 위원장이 보는 각도는 또 뭐 남녀 차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이 지금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서미화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위원장이 보충할 부분 없으세요? 아니요, 뭐 이제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그 자립, 이동, 돌봄 이런 권리 보장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그 자립생활의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주거 지원도 돼야 되고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가 되어야만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려면 이동권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 제가 계속 뭐 이동권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나 환경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들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너무 가고 싶은 거 답답합니다.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이동권만 좀 제대로 되면은 우리 장애인들은 좀 살만한 세상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파면 집회 강화문에 했잖아요. 저희 서울에서 우리 라면 끓여주는 천막 옆에 장애인 천막 쳐놓고 거기 계셔서 같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윤석열 파면 집회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장애인 공천 학대 문제가 시급하다. 이제 두 분은 정치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하시려는 분이라 제일 지금 관심사가 장애인 공천 학대를 해서 많은 아까 얘기했던 인구 비율대로는 있어야 되지 않냐. 5%면 5% 정도의 장애우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장애인 공천 학대를 위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데 우리 서미화원님 확실하게 뭘 하고 계시는지 좀 또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뭐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좀 호소도 좀 해주시죠. 정청래 대표님 정말 우리 되시자마자 약속 지키시고 장애인국 이렇게 설치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바야흐로 지방선거 시즌이 됐습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님 지금 막 오가다
면담 요구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으려더니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고 가다 막 뵙니다. 그러면 수도 멈추세요. 그래갖고 제가 텔레로 메시지 보내고 쇼츠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애인 공천, 의무 공천하십시오. 후보들 지금 그리고 비례 공천 그 당선권 안에 제한 경쟁해 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님, 최고위원들 강두구, 이성윤, 누구야 이현주, 황명선, 문정복 의원한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윤 의원님, 강두구 의원님, 그 또 누구야 이현주 의원님이 또 뵀더니 이현주 의원님이 용인이시잖아요. 거기 장애인 부모를 공천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막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전화해서 시도당 위원장들 계시면 네네. 5분 면담 쫓아가가지고 직접 사안 전달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그러면서 계속 돌고 있고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SNS로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님한테만 말을 안 드렸네. 아니 대통령 SNS로 한번 본다니까 새벽 1시까지 안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새벽 1시에 보내세요. 1시에. 이제 그래야 딱 제가 대통령님이 공천권이 없는 줄 없어서 제가 당대표만 막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동권 이런 것들 네, 예산들 같은 그렇습니다. 거 네. 국토부 장관한테 한번 네, 네. 직접 국무위에서 네. 어떻게 돌아가냐 이동권 네.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기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네, 네. 그때 시즌을 맞춰가지고 예, 꼭 이 할수 권리보장법, 이동권보장법을 대통령님이나 김윤덕 장관님 또 복지부 장관님한테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예, 김현덕 지금 전국 장애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자 경기도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더 소개를 드리면 이번 정치에 참여하려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서명환님이 얘기했잖아요. 공천 확대를 위해서 서명환님은 국회에서 막 정청래 의원을 괴롭히고 막 수업 네, 신경당 위원장님들도 막 괴롭히고. 최고위원들 괴롭히는데 뭘 괴롭히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경기도에서. 저는 우리 서미화 의원님을 통해서 예. 우리 정당에서 당원 당규에 우리 장애인 할당제에 관련된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명기해달라. 예. 난 그거를 계속 서미화 의원님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머지않아 그런 것들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250만 등록 장애인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치에도 참여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부터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확실하게 제도화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공천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얘기가 아니라 시국 얘기 잠깐만 네.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 의회는 14명 비례가 당선되면 도끼기가 더 확률이 높아지는 아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뭐 7명인가 6명 투표이 네. 안 됐다는데 네. 꼽으로도 많으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그러니까 2명 해달라고 필요 말하세요. 그래서 말했었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들이 하는 내란 창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란 창사를 원하는 국민이 많잖아요.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60%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이래서 내란 청산을 앞세우고 지방선거를 하면 어떻겠냐 서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명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심사할 때 보니까 네.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청산 그 불법적 그 쿠데타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했던 역할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쭉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당선이 됐을 때도 계속 지방에서 또 내란 청산이나 뭐 이런 또 정부의 그런 것들을 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많이 또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김현우 위원장님.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벽에다 대고 욕도 안 했어. 윤석열 아무리 윤석열이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해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인기가 좀 있으니까 네. 갑자기 출마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 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참 병만 누구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누구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지금 제1야당 대표는 아직도 윤어게인과 절연도 못하고 엊그저께 뭐 모여가지고 윤어게인 절연한다고 했는데 그걸 당 대표가 낭독을 하고 당 대표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한테 맞아 죽을까봐. 네. 지금 뭐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과 절연한다면 전환기란테 맞아 죽을 거야. 맞아 죽고 약점을 잡혀 있을 것 같아요. 대표 될 때. 네. 이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내란에 대해서 절연도 못하는 이런 상황 매우 지금 우리 불행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서명님이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정청래 대표 만나면 장애인 복지 얘기도 하고 활동 얘기도 하시지만 내란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좀 질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장동혁 대표도 한 소리 했습니다. 네, 좀 하세요. 아니 장동혁 여기서 대표, 더 하세요. 여기서. 아니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 절연한답시고 그 말은 한 마디도 없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귀하고서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발표문을 송원석이가 하고 자기는 무사서 전환길도 못 만나고 이거는 그 지방선거용 사기극 결의문이에요. 절대 국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완전히 윤어게인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라서. 근데 지금은 네. 국민의힘은 네. 이제 그 당원이 좀 늘었다고 100만 이상 늘었다고 한번 홍보한 일 있잖아요. 네. 그 늘은 당원이 전부 윤어게인만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으로서 누구를 선출하면 100% 윤어게인이 다 돼요. 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되고 그 세력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 남은 맞아요. 그런 거 할당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네. 이래서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란 청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이제 네, 우리 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벌써 다 돼버렸어요. 우리 서미아 의원님 네. 이제 지방선거는 코앞이고 장애인 이런 어떤 공천 부분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상이 바쁘셔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꼭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요즘처럼 막 양극단으로 싸우고 뭐 혐오하고 갈라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포용하고 통합하면서 가는 이런 사회가 필요한데 그것에서 그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 정치에서 우리 사회에 정말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있는 잊혀져 있고 말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장애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관심 갖고 찍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줘갖고 꼭 지방의회에 들어가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도로 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모든 비장애인이 편리해지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서 정책이 나오면요.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저상버스 다닌다고 해서 장애인만 타는 거 아니잖아요. 지팡이 짚은 노인들도 계단 없는 차를 타니까 편리해지잖아요. 유모차도 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적 약자인 이렇게 옆에 계신 우리 휠체어를 타고 계신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 같은 이런 중증 장애인분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요. 행정이요. 알아서 해본 것도 많아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바꿔버려. 예. 그래서 당사자의 참여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경기도 도민들이 계시다면 우리 전당원 투표하실 때 꼭 유념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관심 갖고 꼭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우리 호소드리고 서미아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장애인이 편리해지면 네. 일반 노약자도 네, 덩달아 네, 삶게 그렇습니다. 편해진다. 그렇습니다. 덤으로 편해진다. 네,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네.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을 그렇죠. 장애인을 상대로 만들면 다 해결된다. 맞습니다. 아, 오늘 맞습니다. 명확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우리 김수석 부원장님. 네, 네. 서미아 의원님 말씀 참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우리 지금 이제 경기도 비례에 들어가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정치권에 진입한다 그러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장 경험을 정책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살기 좋은 장애인 인권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고요. 그동안 뭐 우리 서미아 의원님이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개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도화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면 의원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어떤 오늘 이런 방송들이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 방송도 처음입니다. 그렇고 아마 처음입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네. 좀 와서 좀 얘기도 하고 새벽에도 한번 오시고 제가 5시 방송하는 거 아세요? 희망찬 무언지거리라고 나는 그러시구나.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네, 그러시구나.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오, 지나버리고 그러시구나. 언제까지 할 건 줄 아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차 목표가 2030년. 오. 2차 목표는 2050년. 2050년 내가 몇 살이냐? 네. 99살. 충분하실 안 돼.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네네. 이유가 네.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맞아요. 진짜 맞아요. 대한민국 만들어야. 백 대표님. 네. 이 파이팅. 장애인들도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네. 잘 돌아가야 여러 가지 혜택도 더 네, 볼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 이건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AI 시대잖아요. 네, 네. 장애인들은 AI를 어떻게 보고 있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정말 편리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국정과제에 네.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은 AI 정책. 그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정과제에 같이 해서 넣고요. 제가 중요한 질문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AI는 사실 디지털에 비해서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접근이 훨씬 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야. 그것을 국가정책에서 장애인들을 고려한 AI 정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 제가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거 네. 연구 좀 하셔서 네, 네. 그것도 이 AI 장애인 정책 1호 법안도 좀 발의해 네, 좋습니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김현덕 네. 네. 위원장님 당선되시면 두 분이 상의해서 네, 네. AI 시대의 장애우들이 네, 네. 저도 편리하게 쓰는데 나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같이 써야지.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시각장애인이 쓸 네. 수 있는 거, 청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못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문 드린 거고요. 네, 오늘 지금 장애인의 권리와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분하고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 모두 이제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후보잖아요. 네네. 연설 유세 좀 하세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 권리당원 여러분, 김현덕 전국 장애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김현덕입니다. 제가 출마했습니다. 아직 기원은 없죠. 그거 한 말씀 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그 경기도 비례 출마 예정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당사자가 복지정책, 장애인의 돌봄, 이동권, 장애인 체육 등등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제가 평생 먹고 살고 있는 소기업 하고 있는 인쇄 출판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업인들의 어려운 점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그 모두가 살기 편리한 그런 정책으로 도의회에 들어가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파이팅! 예, 우리 서명님. 네. 이런 방송이 뭐 네. 아까 처음이라고 했는데 진짜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네. 언제든지 네. 이제 와서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시간 만들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해보도록 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남이 않는 걸 하는 것이 서울의 네, 소리예요. 네. 남이 하는 건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는 백 대표님이 확실하게 몫을 정해주라 막 그러면서 오늘 장애인 몫이라는 지방선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어. 이런 방송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이죠. 지방선거가 서로 상대가 있다 보니까 막 조심해요. 미움받으면 안 될까 봐. 근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장애인 편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백 대표님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다시 한번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서울의 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 서울의 소리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와서 함께 얘기하고 특히 장애 당사자로서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장애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에 취약한 이런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제가 국회에 있는 한 그런 것들을 입법과 정책 마련으로 개선해가는 활동을 여러분을 대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도 있지만요. 서미야 TV도 있습니다. 서미야 TV도 구독해 주셔서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도 이렇게 장애인 되시는 분들 모시고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좀 네. 방송을 하고 제가 오늘 영광이죠. 함께 해주신 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 서미아 의원님 그리고 김현덕 수석 부위원장께 감사드리면서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의 목소리와 이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아유, 백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